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에 말했듯이 키로이오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키로이오프 법칙은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키로이오프 법칙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법칙은 크게 두 개로 첫 번째 전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전압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류 법칙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키르요프 법칙은 말만 들으면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이걸 회로 해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했었던 그 오메 법칙을 적용하거나 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된 것을 아는 것이 회로 해석에 더 도움이 되지 이 키르요프 법칙 자체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그냥 의미 자체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디에 대해서 배웠었죠, 마디. 마디는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마디에는 이렇게 전선이 여러 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디에 들어가는 전류의 양은 이제 나온 쪽과 전류의 양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전류가 들어가면 이쪽 이쪽 전선에서 전류가 들어가면 이쪽 양쪽으로 전류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빠져나간 양 이 두 개가 이쪽 하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의 양을 합친 게 얘 하나의 양과 같겠죠. 그래서 마디 하나에는 전선이 모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없이 다른 쪽으로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말만 들으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강에서 이렇게 강이 있으면 여러분 바닷가에 아마 머리 쪽에 이렇게 물구덩이 파는 거 아마 그러면서 놀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구덩이를 이렇게 파면 경사가 있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갈라져서 알아서 가죠. 이쪽에 흐른 물의 양과 이쪽에 흐른 물의 양을 모두 더하면 이쪽에서 흘러들어온 물의 양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키로요프 전류 법칙입니다. 말만 들으면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로를 해석해 보면서 이 키로요프 법칙이라는 게 회로 해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익숙한 요 회로, 병렬 연결 회로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는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고 하도 많이 해서 아마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디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마디를 공유한다고 했고 마디가 두 개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병렬 연결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하나의 등가저항으로 우리가 바꿔서 등가 회로로 그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병렬 연결된 회로의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은 RP라고 합시다. RP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통분면에서 더해주면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가 되니까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성저항 값의 역수값을 구했기 때문에 합성저항 값은 2분의 1의 역수인 2옴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저항 두 개가 연결된 회로에서 저항 한 개가 연결된 간단한 회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 하나가 연결된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쪽에 걸리는 전이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쪽은 우리가 0V라고 하기로 했고 6V의 전이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전이는 6V가 될 겁니다. 이쪽 마디랑 이쪽 마디는 공유되고 있는 안내 문자가 와가지고 또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마디랑 이쪽 마디랑 공유해서 이쪽이 6V고 이쪽 마디랑 공유해서 이쪽이 0V고 결과적으로 저항 양단의 전위를 아니까 우리가 정에 걸리는 전위차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6 빼기 0. 근데 전위는 큰 곳에서 작은 것을 빼줘야 되는 것이 편해요. 작은 곳에서 큰 걸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작은 곳에서 큰 곳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좀 불편한 음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곳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6 빼기 0을 하면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위차가 6V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전위차를 알고 우리가 저항을 알기 때문에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흐르는 전류는 2분의 2로 해서 3A가 요 회로에 흐른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3A가 지금 이 회로에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왜 구했냐면 지금 여기서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하지 않아도 이 회로에서는 우리가 6옴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3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전이차가 0V라는 것을 알고 이쪽에 전이차가 6V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옴과 3옴에 걸리는 전이차는 6V로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V, 6V가 모두 걸리죠. 그러면 오메 법칙을 적용하면 뭐라고 할까? 여기가 I1이라고 합시다. I1. 이쪽이 I2라고 할게요. 그럼 I1은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6분의 6이기 때문에 1A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쪽 I2는 3분의 6이기 때문에 2A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은 1A, 이쪽은 몇 A예요? 2A죠. 그러면 전류가 지금 이쪽 전선에는 1A가 흐르고 이쪽 전선에는 2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전류와 이 전류는 지금 이 전류와 지금 이쪽 이렇게 온 전류, 이쪽 마디에서 이쪽으로 나온 전류와 이쪽으로 나간 전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전류는 이쪽에서 온 전류에서 나뉜 전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이 전류랑 이 전류를 더한 값이에요. 즉 I1과 I2를 전류값을 더하면 이쪽 처음에 흘렀던 전류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A와 2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2를 하면 이쪽 값이 3A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전류는 3A였는데 이쪽 마디를 만나서 전류가 나뉜 거예요. 어디로? 이쪽으로 1A, 이쪽으로 2A가 나뉘어서 지금 전류값이 여기 1A, 2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3A 아까 어디서 구했냐면 이쪽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출발한 전류가 3A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이 저항은 하나로 그렸지만 이 저항은 안쪽에 저항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등가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 더하기 2로 여기 안쪽에서 나뉜 게 이제 3A가 처음에 공급한 전류라는 것을 등가 회로랑 기존의 회로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봤어요. 키로이오프 법칙은 뭐냐면 마디에서 나간 전류의 합은 0이에요. 0. 모든 전류의 합은 0입니다. 모든 전류의 합은 0이에요. 이건 다 빠져나갔을 때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갔기 때문에 지금 전류의 양이 그냥 0이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게 키로이오프 전류 법칙인데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나간 전류의 합은 들어간 전류의 양과 같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다소 복잡한 직병렬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키로이오프 전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마디를 찾으라고 했어요. 마디. 그래서 마디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마디를 찾을 수가 있죠. 마디는 다시 말하지만 소자의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을 지금 마디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겠지만. 근데 마디는 전선으로 연결되면 마디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으로 연결된 부분을 찾아보면 이쪽이 지금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세 개의 아이들이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도 끝까지 보면은 이 친구와 이렇게 끝까지 크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디는 크게 총 3개가 나온다는 것을 3개죠, 3개? 요 마디 하나, 마디 1번, 요 커다란 마디 하나인 마디, 요 마디랑
요 마디 하나, 그리고 요것도 조그마한 마디 이렇게 하나 해서 마디가 공유되는 마디가 총 3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마디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마디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저항의 연결 방식을 알 수가 있어요. 저항 2개가 마디 2개를 공유하니까 얘는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1개랑 얘가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이 커다란 병렬 연결된 저항은 직렬 연결됐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등가회로 만들어 가지고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병렬 연결된 애를 등가회로로 만들어주면 저항 2개짜리를 저항 1개짜리가 연결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6옴이랑 3옴은 아까 합성 저항 값이 2옴이 나온다는 것을 아까 앞서 1번 문제 풀면서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그냥 2옴이라고 쓸게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해서 다시 역수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리고 이쪽은 2옴이 되고 이쪽은 12V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마디를 보면은 지금 저항 2개가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서 말했듯이 마디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다시 등가 저항으로 우리가 바꿔서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저항 하나가 연결된 간단한 회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직렬 연결된 회로의 합성 저항 값은 모든 저항을 더해주면 구할 수가 있었고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 값은 4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 하나랑 전압 하나가 전지 하나가 연결된 간단한 회로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오메 법칙을 적용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4분의 12가 되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3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맞죠? 그러면 이 회로랑 이 회로랑 같기 때문에 이 회로도 이쪽에 크게 3A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A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흐르는 전류 값을 알고 저항 값을 알 때는 우리가 전이 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V는 IR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서 우리가 전이차를 구할 수가 있죠. 3 곱하기 2 하니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이차는 6V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니까 이쪽 오른쪽 저항에도 6V의 전이차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최초의 회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각각의 마디의 전위를 알 수가 있어요. 이쪽 커다란 마디는 12V의 마이너스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0V라고 가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커다란 마디는 0V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쪽은 12V의 위쪽 부분 플러스 쪽이기 때문에 0 빼기 12 빼기 0이기 때문에 그래야 12V가 나오니까 이쪽 전위는 12V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쪽 저항에 걸리는 전이차가 6V이기 때문에 12V랑 이쪽 전이랑 빼줘했을 때 6V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 전이값은 6V가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왜냐? 12 빼기 6을 해야지 이 2옴짜리 저항에 걸리는 전이차가 6V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이 6V면 이 병렬 연결된 이 회로의 전이차는 6 빼기 0이기 때문에 여기도 6V의 전이차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6V는 여기서 6V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 회로에 흐르는 각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또한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왜냐? I는 R분의 V니까 2분의 6이기 때문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6 나누기 2니까 3A가 흐르겠네요. 3A가 2옴짜리 저항에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6옴짜리니까 6옴짜리에 6V가 걸렸기 때문에 I는 R분의 9이니까 6 나누기 6 해서 이쪽 저항에 6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 또한 계산할 수 있는데 I는 R분의 9이기 때문에 6 나누기 3을 하니까 2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키로요프 법칙은
마디에 들어간 전류가 이제 나온 전류의 합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3A가 지금 이쪽 마디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양쪽으로 나뉜 거예요. 1A와 2A 두 개의 전류 값으로 지금 전류가 나뉜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하면 3A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1A와 2A를 나눈 이 전류가 지금 이쪽 마디에 와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면 이쪽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A와 2A가 만나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빠져나간 전류의 양은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3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A는 이렇게 흘러서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3A가 다시 이쪽에 공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 여기서 구한 3A의 의미,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3A라는 것을 지금 키로요프 법칙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키로요프 전류 법칙은 마디에 빠져나간 전류의 양은 0인데 우리가 빠져나간 전류로 계산을 안 하고 들어간 전류가 빠져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고 지금 했어요. 왜냐면 그게 더 와닿고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통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키로요프 법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미지수를 둬서 방정식을 계산해서 전류값을 구해요. 이런 게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 회로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회로 해석할 때. 근데 그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하려면은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방정식도 세워야 되고 연립 방정식도 해서 미지수도 구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전기가 아니라 그냥 수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키로요프 법칙 의미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압 법칙하고 저번에 말했던 이제 직병렬 회로 심화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